저희가 너무나 기다렸던 너무 좋아. 너무 반가운 안 내려갔으면 좋겠어. 끝까지 청문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퇴하지 마. 제발. 이 방통위원장 후보로 이진숙이 결국은 윤석열의 내락을 받았습니다. 자, 일단 관련해서 한겨레 기사를 보고요. 저희의 각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얘기하나요? 앞으로의 계획도 그리고 또 이진숙의 배우는 누구일까 하는 부분도 저희가 한번 이번 기회에 스페셜하게 요 내용은 대한민국에서 이진숙 전문가인 송 작가 TV 말고는 들을 수가 없는 내용도 오늘 여러분이 듣게 되십니다. 이쯤 되면 온 우주가 송 작가 팀을 네. 도와주는 거죠. 심지어 지금 과방에 있는 의원들도 지금 저희 자료를 탐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 오늘의 스페셜이야. 이게 진짜 이번 주를 관통하는 스페셜이거든요. 너무 다까지는 말고. 네. 내가 흥분하면 어디까지 얘기할지 너무 다까지는 말고. 아무튼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윤석열이 방통위원장에 지명한 이진숙이 작년 3월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 기획서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의 글을 올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다음 날엔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MBC와 KBS가 참사 발생 이틀 전부터 헬로윈 축제를 예고하면서 더 많은 청년을 이태원으로 불러냈다. 근데 이번에는 좌파 시민단체, 좌파 언론의 뒤에는 대한민국을 뒤엎으려는 기획자들이 있었을 거라고까지 적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때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소송 후에 있었던 사건이었고 소송 후에 이준숙이 이런 악플놀이 댓글놀이를 하고 있는지 몰랐는데 이 논리가 윤석열이 얘기했던 논리랑 똑같습니다. 맞아, 그렇죠. 완전히 똑같아. 2년 전에 윤석열이하고 이진숙이는 한 학원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핑계를 배운 거예요. 그렇잖아. 이미 그거 유튜버에서. 그거 유튜버한테 배웠든 아니면 뭐 천공학당에 가서 배웠든지 간에 둘이 같은 사안을 놓고 이미 2년 전부터 소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진숙이 쓰레기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쓰레기라는 것 때문에 지금 모욕죄로 고발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재판하고 있는데 이진숙이 전면에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방송에서 네? 모든 유튜버에서 자, 시사인입니다. 네. 시사인 유튜브 채널인데. 쓰레기! 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진숙 MBC 시절 쓰레기집 공개한다라고 해가지고, 언론 노조위원장의 작심폭로 해가지고, 요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단어가 반가워가지고. 너무 반갑죠? 우리 채팅창 말 잘 안 하잖아요. 채팅창에 공유를 했어요. 심지어 우리는 그런 쓰레기들이 모이고 있다라고 얼버무려서 얘기했는데 이건 딱 해갖고 이진숙이 한 짓은 쓰레기 짓 하고 심지어 썸네일로까지 써줬어요. 시사인은 고발 안 하니? 그래, 이진수 여기도 고발해. 고발하세요. 고발하세요. 그리고 최근에 저는 이진숙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한 2달 전부터 이제 이거 법정에서 법원에서 봤을 때 얼굴하고 달라. 네, 얼굴을 정면으로 이게 늘 마주치면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2달에 나왔는데 두 달 만에 얼굴. 2달 만에 얼굴이 달라졌어요. 얼굴이 되게 좋아졌어. 좋아졌다기보다는 팽팽해졌다고 해야 되나 넉대대해졌다고 해야 되나 머리도 좀 달라진 거. 네, 헤어스타일도 지금 달라졌고요. 그때 그 오신 분이 이분 맞죠? 도플갱어 아닌가?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진숙의 어로고도부터 시작해갖고 이진숙이 얼마나 쓰레기인가를 여러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두들겨 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약간 걱정이 돼. 나갈까봐. 어디? 아니, 낙마할까봐 걱정돼. 이미 윤석열하고 같은 동문인데 청문회는 해야지, 청문회는. 그렇죠. 절대 청문회 물러서지 않고 나올 겁니다. 저는 청문회가 이루어지는 순간 최소한 여기에 있는 세 사람은 증인으로 불려나갈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대신 나갈까? 아예 대표로 가세요. 저희 대표님이시니까. 그러면 일단 가발하고 가슴뽕하고 키높이 구들 사줘. 수칠도 하고. 수칠도 할 거야. 그리고 손에 왕자도 쓰고 갈 거야. 그래서 선서할 때.
왕자를 들고 섰어. 하다가 뚜껑을 벗고 머리를 닦고 방송을 진행하다 접네요 하고 가슴뽕을 꺼낼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위원장한테 인사할 때 키높이 교두에서 내려서 큰절을 하고 올 거야. 내가. 나를 증언으로만 불러주면 인사를 하면 안 되지. 손편지를 써야지. 아니지. 그렇지. 그렇지. 자, 제가 증언에 앞서 저를 지원하시는 우리 성작가 TV 수원에 계신 할머니 애청자분의 손편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 할 거야. 내가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알 없는 불탄경도 잠깐만, 그러면 직접 화환을 들고 나가서 그리고 받은 학생이 보낸 그럼. 화환이라고 그리고 얘기하시고. 거기 갖고 가는 모든 자료는 빨간색 책에다가 적어가지고 영어로. 이렇게 찍으러 할 거야. 이렇게 끼고 내가 아무튼 진짜 그렇게 하면은 성적한테 대박. 백만 대. 그럼 대박.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내가 방금 그 퍼포먼스를 다 할 거야. 그리고 아이고 여기 계신 국짐 새끼들 아이고 이거 청문회 이 방송에 나오면 쪽팔려서 어떡한데? 라고 얘기해 줄 거야. 대박이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제부터는 팩트를 좀 조져보자고요. 저희가 왜 증인으로서 필요한가 하면 지금 이진숙이라고 하는 사람 띄우기 위해서 계속해갖고 이라크 종군 기자라는 부분을 띄우고 있어요. 엄청 띄워요. 네. 지금 장난 아니야. 근데 저희가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장점이 이라크 종군 기자냐 아니었냐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저희는 기자가 아니라고는 안 했지만 진짜 제대로 된 종군 기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진숙이 이라크에 안 갔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 현장에 있었던 건 맞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종군 기자라고 할 때는 군대를 따라다니면서 그 군의 전투 현황을 보도하는 사람을 종군 기자라고 하는데 최소한 이진숙은 군대를 따라다니면서 그런 식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는 그 종군 기자의 취재를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혼자도 아니었어. 혼자 갔다고 이게- 했지만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인베드 기자라고 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공식적인 미군 연합군 측에서 그렇지, 허가를 해주는 허가를 거지. 해갖고 실제로 군대에 관련된 또는 전투에 관련된 내용을 브리핑하거나 취재할 수 있는 공식 기자인데 이 사람은 애초에 그게 없었고요. MBC에서도 이라크에 가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 자기가 혼자 무단으로 들어가갖고 목숨을 걸고 취재를 해왔대요. 근데 개인적인 사진은 한 장도 안 찍어왔다는 겁니다. 왜? 너무 참혹해서. 그 참상을 그 참상을 사진에 찍는 걸 담는 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것 같아서 자기는 이라크를 취재를 했지만 이라크에서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야. 그게 심지어 참사를 몰래 경호 뚫고서 갔다 오는데도 주변 사람들이 찍어주는 사진이 나오는 사람도 있어. 아무튼 그러네요. 지금 있는 이진숙을 띄우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보수 매체나 레거시 매체들이 이라크 정군 기자를 저는 너무 잘 됐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한 허구성을 저희가 무너뜨려 드릴 겁니다. 그렇지. 근데 그걸 무너뜨리는데 저 조그만한 거 25만 유튜브 정확하게 말하면 24만 9,700 유튜브가 얘기한 것 같고 그 말을 어떻게 믿냐라고 할까봐 우리는 재판 과정에 이진숙 씨가 재판장한테 증언을 했던 내용. 내가 사실은 인베드 그렇죠. 기자 아니다. 회사 측에서도 가지 말라 그런 걸 나 혼자 갔다. 그리고 요런 내용들을 스스로 법정에서 진술한 진술서와 녹취록을 가지고 증거로 제시할 겁니다. 그 당시 본인이 취재해서 본인 단독으로 취재해가지고 쓴 화면이나 내용이 있냐고 했을 때 기존 외신이 내보낸 영상을 쓰고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때 뭐라고 했냐면 반 이상은 썼대 자기가. 자기가 한 게 반 이상이래. 그럼 그럼 반은 아니라는 거잖아. 얘기잖아요. 반은? 뭔 소리야 이게? 그리고 아까 참혹해서 갔다고 했잖아요. 참혹해서 내가 못 찍었다. 근데 원래 종군 기자가 하는 일이 그걸 참혹한 찍는 거야. 현장을 그걸 찍으러 찍는 가는 거야. 거야. 그걸 찍어서 전쟁의 참상을 알리는 게 종군 기자입니다. 근데 내가 참혹해서 못 찍었어요.
이거는 기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진숙이 자기가 현장에 들어가서 단독으로 회사에 연락까지 끊고 혼자 들어가서 찍어왔다고 하는 화면은 이라크 안에 있는 외국인 호텔 로비, 그 다음에 허물어진 장소를 알 수 없는 공터 앞에 폐허 앞에서 찍은 거. 그리고 그다음에 호텔방 안에서 그래서 반군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중요한 건 얼굴을 뚫뚫뚫 다 감고 있어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반군인지 아닌지 확인이 불가능해요. 자막에 왜냐면, 이름도 없어. 이름도 없어. 반군. 게다가 그럼 제가 물어봤어요. 현지 가이드랑 코디네이터 있었냐 그랬더니 있었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런 지역에 외국인이 들어갔을 때 어디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막말로. 왜 현지 가이드, 코디네이터 이런 사람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사람들 섭외해오고 이 사람이 누굽니다. 그러면 기자 입장에서는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 반군 지도자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크로스 체킹이 1도 안 됐다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의혹 제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희가 이 방송에서 윤석열 캠프에 쓰레기들이 몰려온다. 온갖 극우적이거나 또는 과거 행적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윤석열 선거 캠프 홍보 쪽으로 몰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걸 비난한 걸 가지고 쓰레기라고 한 부분은 모욕적이다라고 저희를 모욕죄로 고소를 했고, 그와 관련된 증언을 하는 과정 중에 자기는 정치에 관심도 없고 이제는 공인도 아니고 언론인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아줌마인데 우리 방송을 듣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게 된다고 치면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살 수가 없대. 자기는 공직하고는 다 떠난 모든 과거에 대한 걸 정리했던 자연인인데 이런 나를 비난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공적인 가치가 있고 공인으로서 비판을 받아야 된다 그랬더니 자기는 아니라는 거야. 공인이 아니라는 거야. 그 얘기를 법정에서 했어요. 우리는 이 법정 내용을 증거로 제출할 겁니다. 그래서 이진숙이라고 하는 인물이 절대 방통위 심의를 청문을 통과하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문제는 저희가 판결이 19일 날에 있어요. 만일에 저희가 판결을 무죄로 만일에 받게 된다고 하면 저희의 정당성에 더욱 법원이 일종의 이제 저기를 걸어주는 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 연기되지 않을까 하는 조금의 걱정이 있긴 합니다만, 그와 상관없이 이달 말에 열릴 예정인 청문회에는 저희가 반드시 참석을 하도록, 아니면 증거 자료를 내서라도 이진숙에 대한 청문을 돕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송작가 TV는 그걸로 끝내지 않습니다. 저희가 생각해 본 바로는 이진숙은 사실상 법정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할 정도 되면 사실상 정계에 대한 모든 희망을 버렸어요.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일종의 희망을 버린 상태에서 우리 모르게 뒷방에서 이태원 참사 기획설이나 쓰는 키보드 워리어 아줌마로 빠져 있었는데, 누가 이 사람을 강력하게 추천해가지고 저 자리에 밀어 올렸겠냐는 거죠. 저는 그 배우에 사실상 유일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심위원장 그렇죠. 유희림? 지금 방심위원장 유희림이 여러 가지 의혹의 중심에서 굉장히 심하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셀프 민원. 일단 우리가 지금 아는 거는 동생들이랑 회사 직원들 시갖고 셀프 민원으로 이거 돌려가지고 MBC나 그러니까 김건희 구하기 위해서 명품백이나 이런 방송들 징계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유희림이라고 하는 인물이 김건희하고 친분이 있고 심지어 임성근하고도 친분이 있다. 이 부분이 부각되면서 요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이 류희림이 자신이 지금 있는 이 위원장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구원투수로 사실상 이진숙을 밀어 올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달 말로 인해서 류희림의 임기는 끝나요. 원래 공석이었던 보궐 자리를 들어온 거기 때문에 임기상으로 이달 말이 유희림의 임기 만료인데, 지금 이거를
지 마음대로 아직 발표도 없었는데 연임을 하겠다. 3년을 더 하겠다고 지금 셀프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3년을 더 하려고 하면요. 나는 3년을 얘가 더 하게 되면 뭐 앞으로 또 방심이가 어떻게 돌아갈지도 뻔하지만 이 자리가 꿀보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절대 연임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자리가 난 깜짝 놀랐네. 임기가 3년이나 되는데 연봉이 현재로 1억 9,500만 원이요. 뭐 장관보다 많아, 씨부랄. 지네들끼리 모여서 셀프로 민원이나 돌리는 새끼한테 연봉을 1억 9,500을 주고 있더라고. 장관급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윤석열, 김건희를 지켜야 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말 그대로 개꿀 떨어지는 자리인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과거사 때문에 이걸 털리고 있어서 유일임이 이진숙을 강력하게 추천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왜 추천했냐? 김건희랑 친하니까. 윤석열의 배우이기도 하니까. 그럼 여기서 둘은 무슨 관계겠냐는 거죠. 둘은 경북대학교 동문입니다. 아, 류희림과 이진숙이 경북대 동문이다. 네,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사전에 교감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유일임은 원래 방송 쪽에 있었죠. 2014년도부터 YTN 쪽 그 YTN 플러스라고 하는 게 뉴스 채널 YTN 이외에 나머지 그 교양 채널들을 하는 YTN 플러스의 사장으로 있으면서 그때 이미 자기 누나가 하는 곱창전골집 1년에 한 13번씩 방송으로 홍보하고 뭐 요런 짓거리들을 사적으로 이용해가지고 이미 YTN 노조에서 문제가 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YTN이 유림으로 건너가는 과정 중에 유일임이 어떤 형태로든지 역할을 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유희림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YTN 때부터 어떤 형태로든지 윤석열, 김건희하고 연결고리를 유지해왔던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지의 어떤 가장 큰 공헌이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저는 이 사람이 법무부 감찰위원으로서 2020년도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징계하려고 했을 때 이 징계의 부당성을 부각을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 징계를 뒤엎었던 그 역할을 해낸데 유일임의 역할이 컸었다고 봅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그렇죠.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있었는데 보세요. 이게 2020년도에 이 사람이 경주 문화엑스포 사무총장을 겸임을 합니다. 그래서 경주에 내려가서 문화엑스포를 했죠. 이때 이미 유일임은 임성근하고도 아는 사이였고 김건희하고도 아는 사이였습니다. 2022년도에 김건희가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등장하던 일이 평창동에서 추모 음악회를 했었던 그 자리에 초대를 받아갔거든요. 그 자리에서 찍힌 사진이에요. 유일임이 김건희를 등장을 시킨 거죠. 결과적으로 유일임은 YTN의 플러스에 있으면서 그때부터 김건희, 윤석열, 특히 김건희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의혹이 됩니다. 그러면 유희림과 김건희가 연결될 수 있는 모토는 뭐냐?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단월드라고 하는 또 하나의 종교 집단이 등장을 합니다. 유희림의 부인이 단월드의 내부 관계자입니다. 거의 부총재급 되는 굉장히 높은 고위직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단월드라고 하는 여기는 원래 창립자가 85년에 일종의 이제 단학 선언이라 그래갖고 이게 그 단학 공부하는 선언으로 출발한 이 회사였는데 회사가 아니라 조직이었는데 주식회사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단학을 공부하는 뭐 클럽이라 그래야 되나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뭐 운동 설비라 하여튼 뭐 요양시설 내지는 스트레스 마인드 컨트롤 해주는 시설을 해갖고 이걸 시작을 합니다. 85년에. 그리고 이게 급속하게 불어나요. 불어나갖고 전국에 270개가 넘는
지점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해외에도 진출을 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향력을 키워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일종의 종교처럼 발전을 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날드를 새로운 형태의 사이비 종교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이 단월드의 부총재급의 인물이 유일임의 부인이고 이 단월드를 키워주기 위해서 YTN을 통해 갖고 엄청나게 많은 홍보 작업들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 다널드 관련성이 YTN이 2004년 7월부터 2005년 3월까지 라이프 엔조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요런 비슷한 거를 내보냈는데 다널드 창시자인 이승원과 다널드 주력 상품인 뭐에 대해서 소개 수차례를 했는데 이 해당 프로그램 제작진이 유일임이었고 그 다음에 부인이 그 벤자민 인성영재학교. 영재학교. 이게 이제 일종의 대안학교인데요. 공식적인 학사 과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안학교거든요. 여기에 교장이기도 합니다만 교장. 이게 인성학교잖아요. 인성영재학교잖아요. 이게 다널드에서 돈을 대고 다널드 계열의 학생들을 받아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대안학교입니다. 이와 관련된 거를 스스로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노조에서 이렇게 비판하는 성명, 노보를 냈죠. 그래서 요즘은 이 다널드가 뉴진스 때문에 유명합니다. 왜냐면, 뮤직비디오. 네, 예. 얘네들이 미친 짓을 하는 게 젊은 애들이 많이 소속이 돼 있는데 이 다널드 챌린저라 그래갖고 뉴진스 음악을 틀어놓고 아무 장소나 뛰어들어가가지고 그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 이런 걸 해갖고 민폐질을 많이 하기 때문에 뉴진스 팬들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게 또한 다널드거든요. 아무튼 이 다널드하고 뭔가 지속적인 연관을 갖고 이걸 진행을 해왔고 이 다널드가 앞으로 더 성장해갖고 우리가 말하는 김건희의 정신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 다널드에서 상담을 하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즉 김건희 수익 사업하고도 다널드가 묶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다널드가 지금은 거의 주식회사이기도 하지만 사이비 종교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다널드가 거느리고 있는 계열사들 이름을 보면 이름이 좀 쎄합니다. 왜요? BR 내교육, 썬물산, 주식회사 어울림, 다누림하고 비슷하죠? HSP 라이트, 이런 것처럼 빛, 태양, 어울림, 마치 느낌이 신천지의 그 산하 계열하고 비슷한 느낌의 이름을 주는 약간의 신종 신천지 같은 느낌의 업체들이 다 계열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유희림이라는 인물이 요즘 들어서 중심의 코어로 올라오는 거는 유희림이 지금 있는 임성근하고 김건희를 연결시킨 로비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인물인 거고 방송가를 장악하고 그 방송가의 YTN을 비롯한 여러 종편 보도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영향을 주는데도 지금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과거에 김건희, 윤석열 구하기를 위해서 법무부 감찰위원이나 또는 각종 김건희를 위한 행사들을 기획했던 김건희의 최측근 사람이고 다널드를 통한 정신건강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동업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송 작가는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1차적으로는 유일임을 파줘줘야 되고요. 임성근하고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최혜병 사건의 로비의 중심에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아까 다널드와 정신건강 사업이 어떻게 협업을 하고 있는지도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달 말로 임기가 끝나는 방심위원장에서 무조건 임기 후에 연임을 할 수 없도록 내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 같은 방송의 편향성,
지금 같은 어떤 공영방송 주기, 유튜브 주기가 계속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진숙을 잡으러 가게 되면 자동방으로 유일임도 잡으러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새로웠죠? 뭐 네. 많은 걸 얘기했네요. 너무 많은 걸 얘기해서 여러분들 혼란스러우실 겁니다만 충격적인데? 이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있어, 희한하게. 어떻게 모든 사건과 모든 비리의 원천으로 파고 들어가다 보면 항상 김건희가 기어 나오는 것인지, 응? 이걸 정말 우연이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따라서 저는 나이 어린 김건희가 이 모든 만악의 근원이고 근본이고 시초고 본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건희 또한 김건희를 키워올린 토형과 그 배경이 있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김건희 뒤에 있는 세력, 김건희를 치우고 새로운 바지를 세워갖고 세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세력의 의도와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서 좀 더 힘든 탐사와 더 많은 노력, 연구, 조사들을 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와, 근데 전국적으로 단월드 센터가 엄청 많은데. 현재까지 공식 업체만 270개가 있습니다. 네.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비인가적인 설비 시설을 합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겠죠. 거기에 시간당 8만 원씩 받고 누군가는 계속 상담을 하고 있고 그 돈이 단월드에 꼬박꼬박 꽂히고 있을 것으로 예산이 됩니다. 3천억. 네.